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꼭 사라고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남는 돈의 90% 몽땅 다요. 아마존, 애플일까? 주식이 아니더라고요. 미국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시장 수익률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권한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기는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잃지 않는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강흥보 대표의 기막힌 ETF 전략 월요일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서 좀 모셔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워렌 버핏도 네. 뭐 유언이긴 하지만 투자 비중 90%를 쏟아부어라 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필수적인 투자처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왜 워렌 버핏 투자의 대가시죠? 현인이라고도 이렇게 칭하는데요. 그분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뭐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펀드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펀드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님들이 되게 유능하시지만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가 되실 것 같아요? 한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투자한 그 펀드 자금은 최고로 유능하신 분들이 운영을 하셔도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이라고 하죠. 초과 대비 수익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초과 대비 수익률을 내기 어렵다면 그러면 시장 수익률과 똑같이 움직이는 ETF에 하시는 게 어떨까? 결국에는 워렌 버핏이 여러 가지 내용보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함축돼서 아마 그렇게 강조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경이랑 네. 코 인상이 약간 워렌 버핏도 조금 닮으셨어요. 아, 네. 네, 오늘- 기대를 해보면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첫 거래일이자 한 주의 시작이 됐습니다. 방향성 설정 중요하겠죠. 아니, 이 에너지 지표가 네. 지난주 시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시황을 그렇게 잘 맞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HTS가 나오지만 이 방송의 주요 포인트를 여러분들 캐치를 하실 거는 뭐냐면 바로 에너지 지표의 포인트 점수와 방향성입니다. 그 에너지 지표를 확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대응을 하시면 좀 안정적인 또 ETF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지표 빨리 좀 보여주세요. 네. 궁금해 죽겠어요. 궁금한 거는 좀 숨겼다가 보여드리는 게 있으니까 네. 일단 다우지수 HTS를 좀 같이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좀 가리키겠는데요. 화면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자, 저번 주 방송이 이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 초에는 하락이 좀 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견조하고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운 좋게 시황이 좀 적중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이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 박스 상단부까지 강하게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ETF 포지션 잡으신 게 목표 라인까지 11,100원, 200원 아직 좀 200원 정도 남았는데 그 방향성까지 올라가는 다우지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단부 에너지도 보시면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의 대장은 살짝 눌림은 있지만 그렇게 그 눌림이 추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한 잠깐의 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기억나요. 견조하게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주 동안 진짜 쑥쑥 잘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이 종합지수를 볼게요. 네. 좀처럼 3,000선을 뚫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상해 종합지수 관련 레버리지는 바이앤 기도가 필요한 구간일까요? 네, 일단 상해는 제가 지수를 여러분들께 이미 3,000, 한 4자리 숫자 3,000 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뭐 하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매체 통해서 이렇게 상해 종합지수에 대한 ETF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인버스와 상방으로 올라가는 레버리지 ETF를 동시에 매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갔다가 또 급락 파동이 또 상해 종합지수는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밑으로 좀 내리고요. 현재 2,913포인트 구간인데 3,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상해 종합증시는 현재 구간이 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조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에너지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네. 과연 글로벌 에너지 지표 숫자로 좀 표현을 해주시죠. 네, 에너지 지표 한번 화면에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월요일에 에너지 지표는 1포인트였는데 에너지 지표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종가 마감되고 나서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수 포인트가 1포인트인데 제가 앵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에너지 지표는 1포인트대로 아마 내려올 것이고 그 주 초반에는 그렇지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금일 지표는 8.3포인트로 에너지가 1포인트에서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 에너지가 아마 나올 것인데 이 에너지 지표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에너지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대략적으로 예상하면 금일 지표 8.3포인트보다 좀 내려가는 에너지 지표로 약 한 7에서 한 3포인트 이내 이 중간 위치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밑으로 쭉 빠지나요? 아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7포인트와 3포인트 사이에서 에너지 지표가 나오고 거기서 또 중간에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 증시도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에너지 지표 어떻게 합산이 되고 산정이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번 어떤 주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방송에서 저희 앵커님께서 자꾸 물어보죠. 뽕을 뽑는다 표현도까지 했는데 그 표현을 드린 것처럼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답은 저번 주에 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저번 주 방송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 당장 듣고 싶은 분들 계셔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지표는 우리가 미국장 있죠. 국내 증시의 대장인 다우지수도 있고요. S&P 500도 있고 나스닥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대장인 독일 지수, 닥스 지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보면 중국의 좀 그 시장에 좀 긴밀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지수가 있어요. 그건 공개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지수와 그리고 국내 지수와 글로벌 증시의 모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지금 하나의 좌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도와 상관없이 얘는 친절하게 시장을 안내해 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동안의 데이터가 그거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길라잡이라고 하는데 정말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에너지 지표요. 궁금증이 참 많은데 코스피 에너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에너지 지표 바로 넘기기 전에 HTS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센스 PD님. 자, 에너지 지표 전에 HTS를 한번 보시면 저희 방송이 이 자리였습니다. 개파락이 나와서 시장이 좀 암울해 있었지만 제가 주 초에는 좀 안 좋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시장이 좋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ETF 한 종목이지만 한 분야, 한 투자 상품이지만 여러분들께 비중을 70%라고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평이 지금 수렴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평이 수렴해 있는 구간은 에너지와 동반해서 시장이 지금 다우 선물이랑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이 거의 다우 지수 기준으로 해서 200포인트 이상 아침에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좀 흔들리더라도 국내 증시는 이번 옵션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이어야 되는데 추석 전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원래 옵션 만기일인데 수요일 날 옵션 마감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지수는 현재 구간에서 2,000포인트를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도 있겠지만 좀 위에 벽이 많습니다. 저항대가 많은데 그 구간에서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 어떤 주식이든 ETF든 개별 종목이든 여러분들 순환매가 계속 펼쳐지면서 시장이 급격히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바로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네, 연동져서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 에너지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에너지를 보면요. 저번에 글로벌 에너지 지표가 1포인트를 찍을 때 코스피 지수는 0.9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에너지 지표가 8.9입니다. 자, 앵커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높아요? 오늘이 높다. 오늘이 높다. 저 오른쪽이 조금 더 네, 높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죠? 에너지가
우상향한다. 그렇죠. 에너지가 더 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빨간 선이 화면에서 보시면 빨간 선이 지수인데요. 지수는 고만고만한 위치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이쪽에 왼쪽에 있는 에너지보다 그리고 그 더 왼쪽에 있는 에너지보다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이 가까운 쪽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저쪽에 이렇게 에너지가 오면서 지수가 2100포인트에서 1900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너지가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지수가 아무리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도요. 우리 모르게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조금씩 바닥권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그게 에너지 지표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최근 들어서 코스피 에너지의 고점 지표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코스닥도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흐름일까요? 자, 코스닥 지수 잠깐 같이 HTS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여기 하락을 했다가 올라갔고 눌릴 때 거의 쌍바닥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코스닥은 그거보다는 중심값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정보를 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코스닥은 다행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코스피보다는 긍정적으로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너지를 위쪽에 한번 화면이 좀 잠깐 보이실 텐데 우상향하고 있고 눌렸다가 지금 턴에서 올라가고 있고 막내 에너지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이 평이 수렴한 거에서 62평까지 그러니까 지수상 650포인트까지는 시간의 문제지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그 단기적으로 코스닥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흐름이 더 좋았기 때문에 네. 에너지 지표도 어느 정도 이게 수렴이 돼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을까? 네. 어떤가요?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에너지 지표인데요. 한번 화면에 에너지 지표를 보여주시면 저번 월요일 날 1.2포인트였는데요. 에너지를 더 옆으로 좀 바닥을 좀 다졌다가 탁 튀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전에 고점의 에너지보다 좀 위에 올라와 있는데 얘는 왜 지금 저번 에너지보다는 약간 좀 덜 올라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힘이 약간 꺾이는데 저는 지금 현재 코스닥 에너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코스닥 에너지는 여기서 눌렸다가 여기 고점 에너지를 똑같이 가거나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 자리가 650이 되냐 680이 되냐 그리고 코스닥은 큰 패턴에서 지금 거래일로 한 2, 3주 정도 외봉, 쌍봉, 쓰리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는 에너지가 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 단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바이오 투자하고 계신 분들 변동성이 좀 다소 있겠지만 좀 우호적으로 계속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양지수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에너지 지표 같은 경우에 딱 이 시간, 월요일에 딱 이 시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향성 설정 필요하신 분들 절대 이 시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과 함께 에너지 지표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실전 매매 ETF, 과연 오늘 어떤 곳에서 기막힌 ETF 찾아왔을까요? 화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들고 오신 ETF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좀 봤더니 아니 무슨 3주째 코덱스 레버리지를 연신 들고 오십니다. 제 탐 아닌가요? 네. 일단은 중국 ETF도 저점 대비해서 15% 이상 급등도 나왔고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뭐요? 우리 앵커님은 고스톱을 안 치시겠지만 저는 고스톱 처음 배웠을 때 한 10원짜리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요, 한 번도 수익 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끝발이 X끝발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접하고 에너지 지표가 있고, 저거 하니까 지켜봤는데 시장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할 때는 수익을 꼭 냅니다. 근데, 이거 방송을 계속 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강하게 배팅을 하시면 꼭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직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유, 그만큼 또 확신이 드셔서 매주 들고 네. 오시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자리 자체는 정말 적중을 또 했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언급하셨던 자리가 바닥 자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아쉽게 1,300원 자리, 그러니까 방송을 좀 아침 일찍 했으면 저 언저리에서 정확히 저점을 잡고 쭉 올라갔을 텐데요. 은행금리의 뭐 한 3년에서 5년치가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그 대신 그 최초 방송 때 1,400원, 1,500원에 비중을 50%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전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비중이 들어가셨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저희들 단기 목표치가 이제 11,100원에서 200원 사이입니다. 그거는 오늘 조금 뭐 내일이랑 내일 모레까지 좀 흔들려서 목표치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이번 주 중에는 그 목표치를 좀 가서 또 위쪽으로 좀 더 오버슈팅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방송도 빠짐없이 아마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보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방금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11,100원, 2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 그냥 까치밥이라고 하죠.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은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을 해보시고요. 이 방송을 방금 틀었다 하시는 분들은 1,700원 아래 전후 구간에서 여러분들 다시 재공략을 하시면 좀 비중을 그 대신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초반부터 쫓아오신 분들은 그 비중을 쫓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늦게 보신 분들은 1,700원 전후에서 좀 다시 재매수 전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인사드리기 직전이긴 한데 네. 인사 드리면서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 정말 종류가 많을 건데 네. 굳이 왜 코덱스 레버리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ETF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ETF는 상장 폐지가 있다 없다? 제가 물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그게 기준이 여러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거의 거래량이 좀 미비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은 사라지냐? 아닙니다. 그대로 정산일에 맞춰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기준으로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 코덱스 레버리지 ETF와 킨덱스 레버리지 ETF, 타이거 레버리지 ETF, 거기서 가장 수수료가 비싼 게 코덱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타이거 레버리지 ETF도 지금 같이 가격 제시를 말씀드렸던 그 구간까지 똑같이 그렇게 트레이딩 하셔도 됩니다. 굳이 코덱스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로 우상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의 강흥보 대표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